6월 24일 금요일 황경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칼럼의 주제는 이제 대선에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대선이 5월 10일 전후로 해서 있을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황장수 너희 나중에 틀리면 두고 보자. 틀리면 제가 책임질 거니까요. 자, 저의 정신을 좀 차리길 바랍니다. 야권에서는 지금 한 번은 안희정이, 한 번은 이재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미 대선에 대한 자기들끼리의 경선,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50만이 넘는 사람이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눈앞에 대선이 다가오는데 현실을 외면하면서 탄핵 기각에 매달리는 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분들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선도 대비해야 된다. 누군가는요. 이대로 정권을 송두리째 넘겨주겠습니까? 안보 때문에 탄핵 기각을 한다며요. 그러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선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칼럼을 보면 좌파는 대한민국 지키자 하면 안 되는가? 왜 좌파는 항상 이 안보나 한미동맹에 부정적인가? 좌파 중에도 주대한 씨라는 분은 이분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은 조목조목 이렇게 보수 우파만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자며 외쳐야 할 이유가 있나? 진보 좌파는 왜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하면 안 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은 정말로 희귀한 존재입니다. 요즘 여기 있는 저 황장수요. 요즘 뉴스 브리핑 구독도, 조회도, 또 광고도, 더 나아가서 회원 회비도 완전히 줄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별로 보지도 않는 이런 방송을 해야 되나 하지만은 저는 신념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보더라도 제 신념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 누군가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또 다른 최보식 칼럼에는 군중 세력 앞에서 무릎을 꿇다라는 칼럼이 나왔습니다. 어느 군중을 택해 거기에 투항하면 그 지지자를 얻는다. 그런 맛에 한번 빠지면 더욱 그쪽으로 깊게 빠져든다. 자, 요즘 기자들도 스트레스가 심해졌다. 글 쓰는 게요. 두 기차가 마주 돌진해 오는 탄핵 정국에서 다른 소재를 선택할 수 없다. 생각이 군중과 일치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불화를 빚을 때는 군중에 맞서는 것은 정치 권력, 경제 권력하고 붙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군중의 흐름에 역행에 헤엄쳐 가다 보면 자신이 고립무원의 공공한 처지에 빠졌음을 알게 된다. 얼마 안 되는 독자들도 떠나버린다. 이 때문에 진보 매체에 소속된 언론인이 개인적으로 다른 입장을 갖고 촛불 군중에 반하는 글을 쓰기 어렵다. 개인 생각이 이건 좀 아니다 싶어도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가령 특정 정치 이념 세력에 의해 촛불이 변질되고 있다. 나라가 두동강이 나기 전에 이제 멈춰야 한다. 헌재에 기각 판결이 나면 승복 못한다는 야권 대선 주자들은 법치를 부정하는 거다라고 글을 쓰려면 그 정도에서는 부역행위로 맞아 죽는다는 겁니다. 보수 매체 언론인들도 태극기 군중의 일부 터무니없거나 맹목적인 주장에 비판을 가하는데 주저한다. 만약에 야권 대선 주자들을 빨갱이나 종북석으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특검에 출두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을 향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것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라고 비판을 하면 이들은 자신의 애국심을 못 오겠다 해서 그냥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편이 갈린 군중의 세상에서 매사 회의적이고 개인주의자이며 전체주의적인 사고에 거부감을 갖는 합리적인 일부 언론인들은 글을 쓰는데 위기에 직면했다.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 자, 프랑스 사회학자 기스타프 르봉의 군중심리에 예전에 여론을 지도했던 언론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군중 세력 앞에 무릎을 꿇은 지 오래다. 단순 정보 전략자로 전락한 언론은 이제 어떤 사상이나 신조를 강조하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해버렸다. 군중의 변덕스러운 모습에 취재하지만 이마저도 치열한 독자 유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도된다. 자,
조직된 군중은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오늘날만큼 그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없었다. 이게 18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해대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군중 심리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데 놀라운데요. 신분이 있던 인사들이 요즘 왜 갑자기 낯설게 보이는지도 이해하게 됐다. 유력 정치인이 군중 앞에서 사람이 바뀐 것처럼 대통령을 위한 열정적인 연설을 하는 걸 보면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았던 언론인 출신이 사실관계의 한쪽 면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을 보고 비판하기도 참 괴롭다는 겁니다. 자, 군중에 편입되는 순간에 뚜렷한 개성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도 그 정체성은 사라지고 그들의 삶, 학력, 교양, 직업, 빈부와 상관없이 집단에 매몰된다. 처음에는 스스로 긴가민가하던 자신의 생각을 군중 속에서 점점 맹목적으로 확산되고 집단 체면에 걸린다. 어느 날 탄핵에 반대에 앞장선 한 변호사한테 법리를 하나씩 따지고 묻자 이런 식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성적으로 반론하고 토론을 했을 거다. 그런데 그러면서 합리적인 선을 찾았을 건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다. 군중에 포함되면 독립된 개인이 갖고 있던 이성과 책임, 절제심은 작용하지 않는다. 단순, 과격, 선동적인 은사가 군중을 훨씬 쉽게 움직인다. 그래서 현재 박척 변호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집회에 참석해야만 군중 심리에 빠져드는 게 아니다. 자, 사회 전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감염되고 있다. 가령 북한 미사일 실험이 알려졌을 때나 김정남이 살해되었을 때도 한 종편 TV는 톱 뉴스로 박 대통령 문제만 다뤘다. 방송 책임자도 이미 감염이 된 거다. 어느 한쪽 군중을 택해 거기에 투항하면 그 지지자는 얻을 수 있다. 그런 맛에 한번 빠지면 더 깊숙이 빠져든다. 자, 122년 전 귀스타프 러봉은 군중의 정신이 저급해 보여도 그 조직에 간섭하다가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나도 본능적으로 안다. 군중에 맞서려는 것은 위험하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마주치고 이렇게 마주보며 달려오는 이 열차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 자, 최고식 칼럼인데요. 제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조선일보가 저하고 대체로 맞는 것도 아닌데 이런 글들은 매우 일치한다는 겁니다. 제 뉴스 브리핑 하면서 정말 욕이란 욕은 다 먹고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욕을 듣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을 만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한테 붙어먹으니 문재인한테 붙어먹으니 욕도 듣습니다. 좌파 그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탄핵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야권은 벌써 경선하고 있습니다. 경선 절차에 들어가서 선거인단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쪽은 탄핵을 부정합니다. 살아날 거야, 기각될 거야. 자, 그 다음에는요. 아무도 준비하고 있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비판을 받습니다. 그냥 일부 주자들이 자기 나간다는 이야기만 하면서 그 주자들은 자유한국당에는 박 대통령 살려야 된다고 하고 바른정당은 존재감도 보이지 않고 떨어져 나가놓고는 다시 자유한국당하고 합치자고 유승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논리죠. 그러려면 말라고 떨어져 나갔으니까.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죠. 자, 이제요. 이성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또 돌을 맞겠습니다. 던지세요. 아무리 던져도 눈을 깜짝하지도 않고 저는 외치겠습니다. 안보를 살리자며요. 저도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안보.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국 최고의 재벌이 최순실을 동원해서 박 대통령을 구워 삶으려다가 벌어진 사단이 뼈대 아닙니까? 핵심입니다. 철저하게 정경유착과 부패를 척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저성장 시대에 과거식의 보수의 성장 논리, 자유시장 경제 운운, 자유시장 경제도 아니죠. 이번에 삼성이 돈 준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를 위배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던 사람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저성장 시대에 재벌이 국민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는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의 삶은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리고요.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생산 가능 인구가 완전히 줄어들고 있고 올해부터 1년에 30만 명대가 출생을 하고 출생자가 턱없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폭 늘어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요. 어떻게 국민의 삶을 유지할 거냐.
주거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출산이 해결됩니다. 이런 문제의 대안을 가지고 한마디로 올바른 외연 확장성이 있는, 이번에 탄핵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하는 국민들 중에도 안보를 중요시하고 부패 척결에 분노하는 국민들 많습니다. 이런 국민들까지 끌어넣어서 지금 겉으로는 폐색이 거의 99.99%입니다. 이걸 뒤집고 기적 같은 대선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좌파입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힘을 써보려고 안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여러분에게 이성을 찾아서 그러한 노력을 하자고 당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좌파 보셨습니까? 자,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싫더라도 이제는요, 현실 인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자, 안보, 그리고 정경유착과 부패 척결, 그리고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주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그리고 사람을 찾아내고 그들을 통해서 떨어져 나간 샤이 보수, 중도, 일부 좌파 진영까지도 흡수해서 대선을 승리하는 노력을 지금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성을 회복하고요. 이제 정말로 보기 싫은 것 때문에, 정말로 일어나고 싶은 일들을 부정하고 싶은 것 때문에 박 대통령 살리자가 아니라요. 그것도 그것대로 하십시오. 하지만은 이제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박 대통령이 설사 살아온다 하더라도 종북의 집권은 막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 살고 죽고가 아니라 임박한 대선에서 어떻게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부패를 척결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야말로 올바른 사회를, 안정적인 주거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만들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좀 합시다. 지금 그럴 때입니다. 정신을 차립시다.